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7월 31일 수요일 오후 6시 8분 비트코인 현재 9,255만원. 이렇게 저번 영상을 보시게 되면 전략이 조금 더 유효할 수 있다. 69260 절대 깨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트럼프 빔으로 일단 7만을 갈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상도 노려볼 수 있고 신고가 랠리로도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긴 하지만 일단은 단기간 많이 오른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지지를 지켜줘야 된다. 여기를 깨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일단 여기 깨는 순간 롱은 접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순간 단기 롱은 매매로 접어야 좀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요 지지 라인이죠. 요 중요한 지지 라인을 이제 롱을 반등을 보는 게 아니라 많이 오른 지점에서는 밀릴 때도 크게 밀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게 일요일날도 말씀드린 관점이지만 이 7월 28일 일요일에도 밀리게 되면 또 크게 밀릴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단기로 조금 접근을 해야 되고, 물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이 맥점 자리 69260 저번 영상에서도 한 10번 정도 강조를 드렸던 자리죠. 여기를 깨면 안 된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결국에 7만을 조금 살짝 이제 뚫었어요. 그래서 이제 최고가 찍었던 게 이제 7만 79달러 정도를 찍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쭉 이렇게 계속 추세를 이어 나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이제 윗골이 달리면서 쭉 이제 하락 빔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7만 달러 매물벽이 여전히 조금 두껍게 자리 잡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원화 차트 일봉을 딱 보시게 되면은 이 고점 구간을 내려오고 있는 이 추세에 딱 맞닿고 여전히 조금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조금 밀릴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밀린다 그래서 다시 저점 깨고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내려가다가 바닥을 확인하고 다시 올라가는 추세로 갈 수 있고, 충분히 여기 지지라인 일단 단기적으로는 짧게 이 8,900만원 선 요 아래 꼬리 찍고 7만 달러까지 쳐준 이 자리 지지가 좀 굉장히 단기적으로는 중요한 자리. 그래서 여기를 웬만하면은 지금 지지를 해주면서 2차 상승을 노리는 게 좋고, 여기를 깨게 되게 된다면 다시 8,400, 8,200짜리 요 정도까지 한번 내려왔다가 반등 세게 주면서 결국에는 쌍바닥 그려주면서 올라가는 형태로 갈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충분히 또 반등도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4시간 봉 보시게 되면은 많이 밀렸어요. 여기서 이제 쭉 내려왔는데 옆으로 지금 살짝 차트를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시간 봉 기준으로 여기 십자도지, 하방 십자도지 여기를 변곡 삼아서 다시 올라가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손절을 잡고 현재 롱을 친 상태고,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또 세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에 FOMC까지 좀 잡혀있기 때문에 FOMC에서의 금리 동결 확률 96%입니다. 지금 거의 이제 동결로 확실시가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4.1%의 확률로 25bp 금리 인하를 내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100%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건 어지간히 예측률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 지금 FOMC에서의 금리 동결 확률이 높지만은 4%의 확률로 만약에 내린다. 오늘 새벽 3시에 이제 미국 FOMC 금리 결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만약에 25bp 굉장히 희박한 확률이지만 만약에 파월이 이렇게 좀 파격적인 행보를 한다라고 하면은, 왜냐면 11월 대선이고 9월에 금리 내리면은 너무 약간 이제 민주당이 좀 유리한 쪽으로 잡힐 수가 있고, 이 파월 의장 자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당시에 선임된 이 FOMC 연준 의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완전히 없진 않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미 많이 7만에서 6만 5천 이제 300달러죠. 65.3K까지 내려오고 지금 소폭 반등을 해주고 있는 이 시점과 지금 이 자리 눌리면 올리고 눌리면 올리고 눌리면 올리는 이런 패턴이 나온다고 했을 때, 여기서 한번 이제 반등이 충분히 또 나올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어차피 여기를 다시 가는 것도 안 됩니다. 가면은 올렸다가 더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손절을 여기를 잡는 거죠. 살짝 위로 올려놓는 구간. 지금 단기적으로만 이 분봉 이제 30분봉 기준으로 딱 보시게 되면은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보더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바닥을 65.3K를 찍고 올려주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안 깼어요. 여기서 안 깨고 여기서 저점 살짝 높여놓고 미니 역헤드 숄더를 그려놓고 여기서 여기 고점을 살짝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만 보면은 일단은 약간 저점 높이는 흐름 나오면서 여기 단기 고점 먹어주고 여기서 좀 눌리고 있지만, 그 다음에 67K까지만 먹어준다라고 한다면 방향을 이런 식으로 돌리는 형태로 지금 그 돌리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이제 바닥일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요 정도 손절을 잡고 한번 이제 FOMC 이후에 반등까지 노려보는, 그리고 FOMC가 이번에 만약에 이제 동결될 확률 굉장히 높아서 동결이 된다 하더라도 이 이후에 파월 의장 연설에서는 9월
6월 달에는 사실상 금리를 또 이제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서서히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좀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이제 조금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를 손절 잡고 롱을 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롱을 좀 진입을 했고, 붕괴된다라고 한다면 여기 자리가 붕괴되면은 하락 1파에서 2파가 더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2파까지 여기서 더 딥하게 빠지게 되면 결국엔 여기 지지, 여기에서는 반등 없이 무반등으로 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반등이 한번 터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까지 다시 왔다라는 거는 이 지지선이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여기가 무너지게 되면은 크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차피 장기적으로는 우상향 관점이고, 특히나 이번에 찍은 이 54K 이 바닥을 다시 갈 거냐 이런 식으로 이럴 확률보다는 어느 정도 내려오다가 다시 방향을 돌려서 위로 갈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왜냐면 여기서 내려온 이제 하락의 세기가 워낙 이제 강력하기도 했는데, 지금 올려치는 이 반등의 세기 자체가 단순히 차트만 놓고 봐도 내려오는 속도 대비 올려친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각도 자체가 지금 올려칠 때의 각도가 훨씬 더 수직으로 강하게 올려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7만에서 저항을 맞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고점을 낮추는 형태, 그리고 저점도 낮춰놓긴 했지만 중요한 건 추세 돌파입니다. 이 고점을 낮추는 이 추세를 만약에 한 번이라도 뚫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천장을 뚫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격적인 최고점으로만 본다면 74K를 73777이죠. 여기를 최고점으로 놓고 볼 수는 있겠지만 추세상 고점은 지금 여기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고점 계속 낮추고 있었고 이 추세를 지금 돌파를 못했었으니까. 그리고 저점도 낮춰놓는 추세였기 때문에 이 매물벽 자체가 조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매물벽을 돌파해준다는 것 자체가 이미 천장이 뚫린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7만 달러 돌파해서 막혔던 거죠. 이 매물이 지금 천장으로 이제 작용을 하는 거니까. 근데 자, 이거 FOMC를 기점으로 만약에 뭐 오늘이 될 수도 있고 조만간 조금 눌리고 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이거를 뚫는다는 것 자체는 사실 여기서부터 이제 신고가 랠리가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올려치는 힘의 세기가 여기서 조금 횡보를 하고 있지만 한 번 더 올려친다라고 하면은 주봉상의 관점에서 여기서 살짝 주춤되고 돌파 나왔듯이 올려치고 주춤되다가 돌파가 나오는, 그래서 75K에서 77K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랠리의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그 랠리를 조금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최근에 일봉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 자리에서 이 자리로 지금 저점을 높여놓는 흐름이 나와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여기 지지를 일단 받고 두 번이나 세게 올리고 여기서 이제 7만, 여기 고점 돌파까지 해준 자리고 여기서 눌릴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눌려놓게 된 다음에 올리는 이런 파동도 또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롱을 쳐야 되는 구간이다. 손절은 잡고 여기 이제 아래 꼬리는 손절 잡고 이제 롱을 쳤을 때 여기서 추세를 살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75, 77K까지도 볼 여지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조정 주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갈 여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어쨌거나 손절 짧게 잡고 롱을 봤을 때는 조금 이제 신고가 랠리까지도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자리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이제 못 가게 될 확률도 당연히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54K까지 내려가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63, 500, 63.5K 정도에서의 저항, 지지죠. 지지를 받고 가는 그림. 근데 이제 여기가 뚫리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매물대 자리, 여기 매물대 자리 굉장히 두텁거든요. 여기서도 지지를 좀 지지 구간이 있었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마지막 하방 휩소 구간, 이제 나와서는 안 되는 블랙스완 구간이라고 본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6만에서 6만 3천 달러 부근의 이 박스, 이 정도 박스까지 만약에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기서도 어느 정도 저점 바닥이 잡히고 공포 구간, 저점 깨는 공포 구간 좀 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다시 말아 올리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고점을 확실하게 뚫어주는 그런 흐름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은 지금 자리 저점 여기서 이제 돌려줄 것이냐, 일단 4시간봉 흐름상으로는 아랫꼬리 계속 달아주면서 이런 아랫꼬리들 달아주면서 지금 반등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한번 이제 올려쳐주는 그림 충분히 기대를 할 수가 있고, 설사 그런 그림이 안 나온다 해도 결국에는 두 가지 시나리오밖에 없다. 지금은 어차피 반등, V자 반등이 워낙 세게 터졌고 그 과정에서 이제 트럼프도 굉장히 긍정적인 발언들을 했고 독일 쪽 물량이 이제 매도 물량으로 다 나오긴 했지만 결국에는 독일은 사실상 지금 울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두 가지 시나리오, 여기서 이제 올려주냐 아니면 한번 이제 꺾고 올라가냐, 결국엔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가 조금 접의 롱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최악의 경우에 뭐 54K 이 정도까지 여유 있게 손절을 잡아도 밑으로 이제 20%의 리스크는 있죠. 근데 그 과정에서 살짝 이제 어느 정도 구간마다의 두세 번 정도 물타기를 감안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까지 갈 확률보다는 내려간다 해도 어느 구간에서는 강하게 튕겨주고 뭐 이렇게 가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겠고, 설사 여기까지 안 가면서 내려왔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림의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저배 롱 같은 경우에는 5배, 4배, 5배까지는 뭐 롱을 쳐도 안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구간이고, 고배롱을 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자리 단기 시간분 기준으로 여기 저점은 손절을 잡고 고배를 때렸을 때 거의 뭐 7, 80배까지도 때릴 수 있겠죠. 물론 여기를 깨면은 청산급으로 이제 손실이 나긴 하겠지만 손절은 걸어두되 상방으로 한번 바라보는 관점 유효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FMC를 지금 새벽 3시에 있고, 또 중요한 패턴 중에 하나가 중요 이벤트, 만약에 이 자리에서 FMC를 맞이했다 그러면은 FMC에서 뭐가 나오든지 간에 하락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고, 이런 눌림 자리, 차트상 많이 빠진 자리에서 이런 대형 이벤트가 있다는 것은 그 이벤트를 기점으로 변곡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 이제 반등을 충분히 또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 7만원 찍고 많이 내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저점 대비해서 저점 높여놓는 흐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세게 눌린 자리에서 반등을 노려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차피 중기 관점, 특히 이제 3일봉 관점으로 딱 보시게 되면은 지금 3일봉 음봉이 이런 식으로 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음봉을 만약에 다 장악해서 올려버린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이런 식의 반등이 터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3일봉 자체가 고점에서 나온 3일봉인 건 맞고, 최근에 추세로 보면은 이런 고점 구간에서 3일봉 음봉 마감 시에는 이런 식으로 조금 떨어지는 추세들이 많이 나온 것도 맞습니다. 다만 지금 자리는 일단은 저점까지 갱신해놓고 극도의 공포 구간에서 V자 반등이 터진 그 구간이고, 이 정도 구간은 상승 횡보 재상승으로 가는 약간의 정거장 역할을 하는 그런 구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말아 올린다? 큰 아랫꼬리 혹은 양봉 마감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이후에 추가적인 이런 상승 랠리를 볼 수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주봉 관점에서의 이런 수직 반등 이후에 살짝 횡보해주고, 살짝 여기서 이제 음봉 하나 나왔었죠, 주봉 관점에서. 그리고 요게 이제 그런 음봉이 또 될 수도 있는 거고, 이후에 강력한 1, 2, 3주 정도의 또 이제 양봉 랠리가 이렇게 또 펼쳐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손절 짧게 잡고 롱을 보는 것도 유효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단기 4시간봉 보셔도 지금 양봉으로 조금 돌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밤이 굉장히 좀 중요한 또 반등 타이밍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자 그러면 이더리움 ETF 쪽으로도 이런 식으로 지금 순유입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ETF가 이제 현물 ETF 굉장한 기대감 속에 런칭을 했지만 이후에 쭉 이제 유출이 글레이스케일 쪽 펀드에서 유출이 나오고, 다만 이제 유출세도 어느 정도 먹어줄 만큼의 순유입 3,360만 달러 정도의 순유입이 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흐름을 그려준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순유입세가 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이 주봉상의 음봉을 먹어주기만 해준다라고 한다면 이후에 마찬가지 추세 상승 돌파까지도 좀 노려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더리움 쪽으로 이제 현물 ETF 쪽으로 유입이 들어오면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 가격 상승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더리움이 올라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알트들도 어느 정도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같이 탈 수가 있다. 그렇게 보는 관점에서 이더리움 움직임이 알트들 전반적인 움직임을 이제 흐름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리플도 최근에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리플에 대해서도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이런 식으로 리플 롱도 183% 수익, 비트도 이제 단기 반등 타점 들어가서 52% 수익. 비트코인 숏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추세 따라서 숏을 잡으신 분도 이런 식으로 74% 수익을 봤으니까요. 최대한 이제 차트 분석 내용들, 안전한 타점,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흐름, 최신 뉴스들 저희 카톡방에서 실시간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정보방 입장하시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도 한번 이제 반등이 나올 만한 그런 지점인 건 맞고요. 많이 눌렸습니다. 굉장히 과도하게 많이 눌렸고, 중간에 반등도 없이 눌린 지점에서 지금 살짝 이제 고개를 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고, 알트를 봐야죠. 알트도 최근에 계속 조금 강조드렸던 코인 중에 하나죠. 바운스 토큰, 요런 것도 조금 올라가지고 있고, 여전히 이제 신규 상장에서 많이 눌렸던 그런 코인들 여전히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피스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올라갈 가능성, 그리고 저번 시간에 플로우도 말씀드렸는데 플로우도 여전히 조금 좋은 모습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봉상으로도 보시면 서서히 우상향을 계속 해주고 있고, 그 안에서 뭐 비트가 크게 떨어지는 과정에서도 뭐 크게 이제 흔들리지도 않고 좋은 모습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우도 여전히 좀 더 이제 올라갈만 하다. 1200원, 1100에서 1200원까지는 한번 좀 볼만하다. 대량 거래량이 들어온 이 양봉 하나의 기준봉이 될 수 있다. 여전히 그 상승 관점이고, 여전히 에이브 좋은 모습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비트가 왔다 갔다 하는데도 크게 이제 개의치 않고 주봉입니다. 주봉 보시면 바닥 구간에서 지금 계속 옆으로 빼는데, 이제 한번 올라가는 사이클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18만원에서 24만원 여기 이제 고점 자리까지도 한번 노려볼만 하다.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플로우, 에이브, 피스네트워크 이런 코인들 주목할 만하고, 블러 같은 경우에는 조금 힘을 못 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블러도 여기서 만약에 241원 이탈하게 되면은 또 지하실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확실하게 손절가 잡고 보셔야 된다. 그리고 니어 프로토콜도 반등 잘 해주다가 요거는 이제 비트 빠지면서 같이 이제 눌려주면서 많이 눌리긴 했는데, 오늘 일봉 양봉 마감 해주게 되면은 또 이제 어느 정도 눌린 바닥이 잡히는 구간일 수 있습니다. 많이 내려오는 구간이고, 한번 올려주고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것도 7,500원 직전에 음봉자리 한번 장악형으로 먹어주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를 바닥 싸면서 한번 올라가는 그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알트들도 오늘이 조금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오늘로서의 어느 정도의 좀 바닥이 좀 잡히는 그런 코인들이 조금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 리플을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리플이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7월 한 달간 35%를 올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리플이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조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과거에도 요 당시에 이제 리플이 좀 크게 올라가면서 또 알트들도 불장이 찾아온 그런 이력도 있었기 때문에 리플이 이렇게 또 올라주는 것도 이제 반가운 소식이다. 다만 이제 리플 같은 경우에는 리또 속으로 인해서 지금도 보시면 이제 1000원짜리, 이 1000원짜리만 가면은 바로 또 계속 떨어지는 흐름이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1000원 정도 되면 좀 조심해야 되는 자리고, 리플은 왜 올라가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SEC와 소송을 이제 해왔는데, 그 소송이 바로 이번 주에는 종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다만 리또 속은 조심해야 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리플이랑 SEC 간에 어떤 합의가 나올 것이다. 물론 리플이 승소하면 좋겠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SEC도 자기들 이제 자존심이 있고 입장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쌍방 합의하는 쪽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시장에서는 추측을 하고 있어요. 일부 승소한 이제 이력도 있고, 특히나 만약에 합의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리플과 SEC 간의 합의가 그건 타요이지 리플의 승리가 아니다.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금을 또 부과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부과하면은 사실상 이거는 또 리플이 졌다 이렇게 또 시장이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다. 다만 어쨌거나 저런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가격을 올리고 있다라는 것은 막상 판결 결과 나오면은 판결 결과가 좋든 나쁘든 간에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시장에 기회는 있고, 비트코인 특히 이제 지금 추세를 살려서 반등에 성공하고 그 이제 여기 7만 달러 벽을 이제 다시 뚫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랠리 구간에서는 당연히 알트들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중기적으로도 뭐 이번에 금리 안 내려도 9월에는 내릴 게 거의 확실시 되는 상태. 11월 미국 대선, 그리고 내년에는 단계적으로 계속 FOMC 때마다 금리를 내릴 것이네 동결할 것이네 하면서도 결국엔 내려가는 추세. 그리고 트럼프가 11월에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후에 여러 가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또 이제 돈을 찍어낼 것이고, 그걸 또 시장에 뿌려대면서 경기 활성화를 또 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런 유동성이 풀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비트코인은 우상향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비트겟이나 이런 해외 거래소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신규 알트코인들 상장이 되고 있고, 이번에도 레이어 3 코인입니다. L3 코인이 신규 상장을 합니다. 일단은 스팟 이제 현물 거래 쪽에 상장하고, 이후에 또 뭐 이제 테더 마켓, 이제 마진 거래, 그리고 이후에 뭐 나중에는 또 업비트에도 상장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이제 비전 있는 코인들이 계속해서 또 상장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L3 요것도 비트겟 쪽에서 런치풀 캔디밤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7월 30일부터 이제 상장은 했어요. 7월 30일 오후 7시에 상장을 해가지고 이벤트는 이제 8월 9일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이벤트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은 요런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일 정도 기간 동안 프로모션이 진행되고, 런치풀에 참여하면은 이제 20테더 정도의 또 이제 보너스죠. 그런 것도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비트겟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알트들 중에서는 에이브, 플로우, 피스네트워크,
그리고 온도 파이낸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지지만 일단은 온도도 지켜줘야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1284원은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요 정도 손절을 잡고 상방 어느 정도 바닥권에 지금 위치해 있죠. 여기서 이제 바닥을 딛고 올려준다라고 한다면 여기 고점 1450 넘어서면은 1600원까지도 좀 노려볼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약간 알트들도 슬슬 올라가려고 하는 흐름은 좀 긍정적으로 또 볼 수가 있고, 리플의 소송 결과도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플이 만약에 이긴다라고 한다면 사실 리플뿐만이 아니라 이제 코인 시장 전반적으로 또 호재일 수가 있기 때문에 주목해봐야 될 결과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비트가 이제 여기서 단기 바닥 형성을 좀 성공을 하고 반등, 이 자리나 이 자리에서처럼의 요런 이제 강력한 반등 충분히 또 보여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타점들 최대한 손익비 좋은 자리에서는 딱 이제 손절을 잡고 롱으로 보는, 그리고 이후에도 사실 이번에 이제 7만을 다시 간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엔 눌릴 수는 있지만 눌리고 돌파할 가능성이 좀 훨씬 많다. 이 천장 자리를 돌파한다는 거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지금 롱을 쳐서 어느 정도 올라간다라고 해도 좀 뭐 익절은 할 수 있겠지만 남은 물량은 여전히 여기만 안 깬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연말 랠리까지 혹은 11월 대선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기 전까지 아마도 굉장히 또 이제 그 당선율 왔다 엎치락 뒤치락 하고, 또 트럼프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계속 하고 뭐 선거운동 하고 그 와중에 또 비트코인에 대한 강조를 또 계속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기대감으로 대선 전까지 계속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막상 트럼프 대통령 여기서 이제 당선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또 빠지는 그림, 이런 것도 조금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림들을 좀 그려보면서 매매를 하시고, 확실한 손절가 잡고 저배가 아닌 이상, 저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가도 뭐 어차피 여기서 분할 매수하면 어차피 이제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제 익절을 충분히 할 수가 있지만, 고배 같은 경우에는 짧게 잡고 노려보는 게 안전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FOMC 이제 나오는 거 보고 차트 흐름 보고 내일도 최대한 분석해서 커뮤니티 글로, 유튜브 커뮤니티 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강한 반등 한번 조금 기대를 해보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